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저녁을 먹고 얘기를 4시간 동안 얘기를 나눈 것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민주연구원이라고 하면은 뭐라 그럴까? 민주당의 싱크탱크? 그렇죠. 그 원장이 왜 국정원장을 만나느냐는 의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장이 물론 정치적으로 무슨 그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고 양정철 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무게감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민주연구원장이었으면 뭐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국정원장하고 만났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도된 내용만 보면 두 사람이 만난 것이 무슨 뭐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상황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게 두 사람이 단독으로 만났냐 아니면 대선에서 같이 활동했던 여러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행사였냐 하는 부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대화를 했거나 메시지를 나눴다고 하면 이건 조금 논란이 될 소지가 많다고 보이지고요. 다만 이제 오랫동안 뭐 양정철 연구원장이 그 예전에 정치를 좀 떠나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인들과 함께 만나서 그냥 뭐 친목을 다지는 그런 모임을 했다고 하면 뭐 저렇게 뭐 기사화될 수는 있겠지만 저것이 뭐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고 보여죠. 왜냐면 뭐 서훈 국정원장이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나 다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뭐 저녁에 모여서 식사 한번 했는데 그게 뭐 어떤 내용이 거기에 나왔는지 만약에 녹취록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 국가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이랬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이지만 이게 친목 모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정치적인 모임으로 볼 거냐의 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 자체만 언론에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아주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 이외의 외부 개입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이것이 총선과 관련된 이런 것이라고 하면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국정원장이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과 장시간 독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 개입의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합니다. 독배가 아니고 저 지인들하고 같이 일행들하고 이제 만나는 식사 자리였고요. 그리고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뭐 긴밀하게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날 공식 일정이 있었는데 급하게 가신 건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약속이 있었던 건지. 아니 원래 약속이 있었던 거고요. 그 일과 이후에 3까지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그 적절한 만남이라고 보시나요? 그건 다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연구원장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일인가요? 하겠습니다. 연구원장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일로 만나신 건가요? 사실 사적인 친분이 있으시더라도 두 분 다 책임자신데 그렇게 만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비판이 나올 거라 예상 안 하셨나요? 자, 수고들 하세요. 양정철 원장의 인터뷰를 보니까 양 원장이 지금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네. 일단은 양정철 원장 하면 사진이 하나 딱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히말라야 트레킹 사진. 2016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히말라야 트레킹 이제 수염 막 해가지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양정철 원장이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전임자가 누구냐면 김민석 전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게 많이 틀리죠. 우리나라에 정치 관여죄라는 범죄가 있거든요. 무슨 죄? 정치 관여죄.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범죄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죄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국가정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정철 원장도 좀 그렇지만 서훈 원장이 아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정철 원장이 지금 대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을 총괄할 것이다라고 의심을 갖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장은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시점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제 양정철 원장이 나는 이제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겠다 하면서 2017년도에 모든 공직을 고사했다가 네. 다시 이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이란 모르겠는데 지금같이 일정한 그 위치에 있게 된 이상 거리를 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순수는 국정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양 원장의 입장에서 정치니까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국정원이 지금 탈정치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양 원장을 만났던 게 적절한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전직 그 국정원 직원 또는 원장 등이 재판을 받았고 또 받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로. 그런 상황에서 논란을 살 수 있는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일단 비판받을 상황으로 보고요. 또 하나 그 조금 전에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국정원법상에 있는 정치관여죄가 정치관여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건데 그 정치관여 행위를 추상적으로 기재해 놓으면은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몇 가지만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거 관련 대책회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서훈 원장이 선거 관련된 그런 그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누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선 지금 양정철 그 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절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양정철 원장과 같이 뜻을 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 볼 때 야, 이거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독대가 아니고 만나서 친분을 다지는 정도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수 야당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 자체가 일단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양 원장이 제기한 문제 제기인데 이거는 내가 그렇게 미행하고 잠복해서 취재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좀 언론의 취재 행태를 좀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양정철 원장이 갖고 있는 현재의 정치적인 어떤 그러니까 직책으로 갖고 있는 정치적 유상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취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주연구원장도 공직이잖아요. 어쨌든 그게 정당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이지만 그 정당에 소속돼 있는 연구기관의 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공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뭐 밤에 술 먹고 뭐 밥 먹고 이런 개인 사적인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게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또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과 만나는 장면이 포착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기사화되는 것은 그건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사적 내용인데 이걸 보도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의 직책이나 사회적 영향력이나 또 만난 상대방이 서훈 국정원장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두 분의 만남은 충분히 보도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걸 보도하려는 언론의 태도를 이거는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에는 공인의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